안녕하십니까. 오석현 PM법 대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를 덮치게 되면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비대면 사회로 강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켄지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변화의 길목에서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이는 더욱이 우리가 속한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PMO와 PM 시스템 구축을 통한 PM 역량의 디지털 전환과 그 사례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삼성과 하나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PMO 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지금은 PM펍에서 프로젝트 관리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표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력은 PM 관련 자격증으로 이제 PMP 관련 자격증, PMP 자격증, 그리고 영국 자격증으로서 프린스2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포트폴리오 관련 PFMP 자격증을 획득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프로젝트 관리 쪽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PM 역량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 화두가 되어 왔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초연결성이라는 측면이 있죠. 모든 사물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우리가 화두 속에서 살아왔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직결되는 부분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로 연결되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더욱 빨라지고 더욱 변화가 가속화되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비대면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결국 언택트 기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또는 원격 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택배 서비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서 디지털 전환 기술들이 초기화 단계에 머물다가 점점 상용화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이로써 시장 상황이 더욱더 바뀌고 더욱더 바뀌게 되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맞물리게 되면서 세상은 더욱더 빨리 변하고 시장 환경도 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와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도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경영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 경영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점점점 어떤 공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멈추고, 이로 인해서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도 맞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것이 경영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 또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라는 부분들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중심적인 경영 전략, 이 5가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5대 경영 전략으로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전환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적인 모든 것들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변화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근본적인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을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바꿔나가는 것인데요. 특히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고객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디지털적인 요소로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점에서도 우리는 기업의 공급망이나 유통망, 마케팅 전략, 업무 환경, 자, 이런 것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결국은 더 가속화되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기업이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디지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능력을 통해 비즈니스와 IT를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고객에게 고객 경험을 디지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기업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이해해야 될 텐데요. 기업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쌓이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기업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그리고 셀프 서비스, 채널의 일관성 등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디지털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요. 이와 함께 고객은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먼저 디지털 지향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증강, 그리고 물리적인 것에서 디지털적인 것으로 이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상품과 서비스를 포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신규 디지털 비즈니스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군들을 기업은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이와 같이 고객과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기업은 실제 이러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운영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바로 절차의 디지털화, 그리고 종업원 지원 부분인데, 특히 종업원 지원이라는 부분은 결국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의 직원 업무 지원 관점은 모바일과 그리고 클라우드 관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간의 신속한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 공유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업무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영 프로세스 관점을 특히 바라볼 텐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의 기반이 되는 운영 프로세스는 바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즉, 우리가 프로젝트 관점에서 이 운영 프로세스를 바라보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 절차의 디지털화가 가능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 직원들, 결국 이 직원들은 뭐겠습니까? 프로젝트 관리 관점에서 이 직원들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들이 되겠죠. 즉, 이러한 프로젝트 팀과 프로젝트 관리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때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과 클라우드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여 재택근무가 되었든 그리고 현장이 되었든 업무 처리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지식 공유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 기업에서의 운영 프로세스, 이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자, 누가 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 바로 PMO 주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PM 시스템 구축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PMO가 주도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나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시장 상황의 변화, 그로 인한 시장 상황의 변화들은 결국 많은 기업들의 생사를 좌우시켰는데요. 특히 유통업과 같은 기업들은 전부 다 소멸해가고 많이 쇠락해가고, 이커머스와 같은 이커머스의 기업들은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기업들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조직의 발전 방향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발전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당면한 환경 속에서 생존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생존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를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과 미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바로 기업의 전략이 됩니다. 자,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계획이 되는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실행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바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관리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전략의 계획을 실행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관리, 전략과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전략과 프로젝트 프로그램 관리 사이에서 전략과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전사적인 자원의 확보와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선택과 최적화를 결정하는 관리하는 관리가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주체가 PMO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것은 PMO를 통해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PMO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자, 가트너의 PMO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MO를 이런 지원형 PMO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원형 PMO는 프로젝트 팀이나 프로젝트 관리자에 대한 지원만을 하는 팀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표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방법론이나 도구를 만드는 그것이 지원형 PMO였습니다. 자, 여기서 발전된 개념은 코치형 PMO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코치형 PMO까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치형 PMO는 PM이나 프로젝트 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감시 통제, 그리고 프로젝트 스판서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죠.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엔터프라이즈 PMO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PMO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PMO이고 우선순위 전략 설정과 전략을 짜는 PMO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런 전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PMO를 지향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PMO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라드의 PMO 모델 또 참고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통제, 3단계에서는 프로세스 지원, 그리고 4단계에서는 사업 통합,
그리고 5단계 수월성 센터에서는 전략적 연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3단계 엔터프라이즈 PMO와 그 일맥상통한 사항입니다. 결국 PMO가 이렇게 성숙도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연계성, 전략적 연계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의 전략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PMO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PMO 모형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주도해야 할 PMO가 설정이 되었다면, 자, 그럼 PMO는 그 역할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까요? 예, 바로 PM 시스템 구축입니다. 특히 이 PM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종래에 우리가 웹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에서 많이 구축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PM 시스템 구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은 결국은 앞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운영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의 운영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셨듯이 모바일과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한 업무와 그리고 프로젝트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업무 효율화를 실현해야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PM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업무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그런 보고 형식을 통합해서 과중한 문서 작성 업무를 디지털 전환하여서 우리가 업무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 형식이나 통합 기본 템플릿 제공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는 그야말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문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어떤 기업들은 이러한 문서의 홍수 속에서 문서의 홍수를 잘 헤쳐나가서 프로젝트 관리를 잘 정착시키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그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홍수에 빠져서 그만 프로젝트 관리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들은 결국 문서들을 하나하나 스킵해 나가다 보니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의 문서도 남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 관리도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것들은 결국 이러한 문서의 과중함, 그리고 이것이 과연 업무 효율화와 연결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PM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문서 작업의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업무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들, 특히 스판서, 우리 경영진 또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매니저, 또 기능부서, 관련 부서들, 또 고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현황을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해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PM 시스템을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PM 시스템 구축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결과물인 PM 시스템 구축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H사인데요. 이 디지털 전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웹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 팀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까지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화면인데요.
전체 프로젝트, 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이 리스트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처, PM, 자,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탑라이트 형태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납기와 기술과 비용과 고객 만족에 대해서 스탑라이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 중에서 한 줄을 선택하게 되면 한 사업을, 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야, 이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화면은 이와 같이 한 프로젝트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업명, 고객, 계약 기간, 금액 등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한 사업 개요, 그리고 EAC 현황도 보여주게 됩니다. EAC 현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업에 대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BAC,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월 EAC, 그리고 현재 EAC, 그리고 EAC에 대한 비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멘트까지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주요 일정,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스크 앤 오퍼튜니티,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부분, 또 스탑라이트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 준수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자료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상세하게 EAC에 대한 부분과 리스크 오퍼튜니티에 대한 부분과 프로세스 준수 현황에 대한 부분을 또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음은 EAC에 대한 화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BAC와 전월 EAC, 그리고 현재 실적이 되겠죠. 실적과 그리고 향후 남은 기간 동안의 비용, 예상 비용이 되겠죠. ETC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 실적과 ETC를 합친 현재 EAC, 그리고 전월 EAC와 현재 EAC를 비교한 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커멘트, 그리고 재료비와 노무비와 그리고 경비 관점에서 EA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와 오퍼튜니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리스크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별로 PM이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별로 존재하고 해당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프로젝트의 리스크 화면, 자, 이 기준은 올 듀레이션 기준에서의 리스크 화면이 뜨게 되고요. 또한 연도별로 만약에 몇 개 연도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해당 연도의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준수 현황인데요. 특별한 사업관리 계획서라든지,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가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든지,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각 DR 보고서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프로세스 준수 현황, KPI로서 그 프로젝트의 KPI로 이 회사는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준수 현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문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을 등록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도 제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 아니면 재택에서도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의 디지털 전환, 특히 PM 시스템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 H사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항들을 보시면 온라인 이커머스 중심인 쿠팡의 시가총액이 50조이고 오프라인 매장 중심인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5조에 불과한 그러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산이나 기존의 이름값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빨리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느냐에 그 가치가 매겨지는 세상입니다. PM 역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되는 PM 역량만이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PMO를 통한 PM 시스템의 구축은 PM 역량의 디지털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는 한 축을 넉넉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